아니 두 분께 제가 첫 질문 뭘 드리고 싶냐면은 네. 혹시 장윤 선배 같은 경우에는 네. 주변에 100만 원이 넘는 선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저요? 네. 제가요? 받아본 적 있냐고 물어봐야죠. 받아본 적도 없고 준 적도 없죠. 그렇죠. 네. 아니 뭐 네. 그 엄마 아버지한테는 한 적 있죠. 어머니 예, 아버지한테 예, 아주 예. 특별한 경우겠죠. 그거는. 예, 그렇죠. 예. 우리 이정주 기자는 집이 좀 부유하니까 어, 100만 원짜리 선물 아. 이렇게 좀 오갑니까 안 오갑니까? 부잣집 아들이었어? 안 되죠. 근데 이제 축의금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축의금을? 저도 이제 예를 들면 네. 뭐 그 물가 상승률 계산해서 제가 먼저 결혼했으니까 어, 받은 다음에 축의금이나 네. 이렇게 이제 뭐 옛날에 부의금 못 간 거 합해서 네. 뭐 이렇게 한 적은 있었는데 딱 100 정도. 딱 그게 100 그게 정도? 인생 살면서 맥스예요. 네. 야. 그 외에는 100만 원을 뭐 주식에서는 잃어봤죠. 네. 아 이걸 왜 여쭤보냐면은 최근에 김기현 그 의원의 부인이 그 김건희 씨한테 로저 비비의 그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한 게 화제가 되고 있는 건데 맞아요. 이게 100만 원 상당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같은 당에 있는 성일종 의원이 100만 원 정도 되는 백이 무슨 뇌물이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랑 사는 세상이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뭐 어떤 시민단체에 큰 맘 먹고 100만 원을 후원한 적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진짜 그 3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100만 원 정도야 뭐 그까짓 게 돈이야? 그게 무슨 100만 원짜리 그게 무슨 뇌물이야. 그리고 요새는 명품백도 뭐 바쉐론 그런 시계 같은 경우에는 뭐 5천만 원 목걸이 그렇죠. 하나에도 뭐 6천 얼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명수가 건넨 300만 원 그짜리 그 뭡니까 디올백은 진짜 조그만한 파우치가 맞았다. 하찮게 보이는 그러니까 이 거죠. 사람들은 네. 그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워요. 지금 사실 100만 원도 안 되는 공급을 받아서 생활하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그 일용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일 없을 때는 이걸로도 생계가 어려워요. 이 고물가 시대에. 그런데 이까짓 게 무슨 뇌물이야 라는 말을 국회의원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분 지역구 국회의원이잖아요. 지역 그렇죠.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어려운 서민들 많이 만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신발장 날아옵니다. 야, 예. 본인의 방송 인터뷰 말을 빌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사를 가야 되니까 아마 사모님께서 그 정도 사셔서 가신 것 같은데 글쎄 돈 100만 원 정도 되는 보편적인 백을 갖고 갔다가 뇌물로 연결한다는 게 특검이 할 일일까? 보편적인 백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진짜 한심하죠. 또 집에 하나도 없구나 이런 백 자체가. 예,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이 정특인데요. 성일종 의원이 또 돈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형이 이제 성완종 서한종 예전에 경남 기업. 돌아가신. 네. 예,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같이 본인 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 이런 감이 없는 건데 우리나라 그 중위소득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월급이 290만 원? 그러니까 이 정도 돼요. 네. 근데 노동자들이 실제로 손에 쥐는 게 얼마 안 되거든요. 이게 올려치기가 돼가지고 지금 그렇지. 근데 그 사람들의 월급의 거의 한 60%, 70% 정도, 4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손지갑을 사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면 저는 뭐 성일종 의원님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이 이래서- 자세로 서울시장까지. 국민의힘이 이래서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사실 뭐 선거 때는 표 달라고 할 때는 뭐 중산층과 서민 강조하고 그러니까요. 민생 경기 얘기하고 국밥 먹고 이런 코스프레 서민 코스프레 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세계에서는 100만 원짜리가 무슨 뇌물이야 그까짓 거 줄 수도 있지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위선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위선과 허위의식 속에서 국민들을 그동안 속이고 표 받아서 국회의원 돼서 지금 이 성일종 의원이 몇 선이죠? 4선인가요? 제가 몇 5선인가요? 선인지 제가 가물가물 굉장히 하는데. 다선 네. 의원인데 이분의 이런 태도를 가지고 지역구 국민들은 피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한테 와가지고 표 달라고 악수하고 어머니 뜻을 받아서 제가 국회에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와서는 이런 식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다. 야, 네. 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분들이 서민들의 고통과 눈물을 알겠어요? 예?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이 있다가 금배지까지 가지고 국회에서 자기가 누리고 수 있는 거 다 누리는 사람들이 결국 네. 국민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고 재벌, 그죠? 기득권, 검찰
이쪽에 협잡하는 그런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정치 끝내야 된다는 게 이번 12.3 내란 이후에 국민들에게 퍼진 보편적인 상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법률적으로도 사실 꼼꼼히 따져보면 이치에 안 맞는 말인 게 뇌물죄라는 것은 금액에 다소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 있게 청탁을 하고 그냥 금품을 주면 그것 자체로 형법상의 뇌물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네. 금액 기준은 어떤 때 있냐면은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건넸을 때 특정 범죄를 가중 처벌한다는 그렇죠. 의미에서 특가법상의 뇌물죄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 기준선만 있는 겁니다. 1,000만 원 이상이냐 미치냐. 네. 뇌물죄는 100만 원짜리 실제 사다 줘도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예. 이런 얘기를 굉장히 죄가 안 되느냐 말한다는 것은 정말로 국민들을 희화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일종 의원 입장에서 저는 진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제 로즈비비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김건희 씨 이제 주변에 가까웠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진짜 억울했을 거래요. 내가 껌값도 안 되는 거 받았는데 뭐 이렇게 시끄러워 이 자식들아. 그러니까 약간 이분들의 잘못은 감싸줍시다. 진심이 나왔다는 거. 진실 유포죄. 네. 그래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진심을 바깥으로 여과 많이 꺼내줬으면 진실 좋겠어요. 유포죄 웃기다 이거. 네, 진실 유포죄. 아 지금 성한종 의원은 그 성일종 의원 찾아보니까 삼선 국회의원이에요. 삼선, 예. 그러니까 이제 국방위원회 위원장도 이렇게 하고 했던 게 네. 아마도 그런 맥락 같은데 그리고 이 와중에 근데 또 엄한 데서 불꽃이 하나 붙었는데 우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금 이 문제 가지고 갑자기 둘이 붙었어요 지금.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홍준표 전 대표는 매운맛이죠. 예, 늘 요새 한동훈 전 대표가 보니까 뭐 어제만 페이스북 16개? 아, 신난 거지. 내 네. 그라운드가 지금 펼쳐졌잖아 지금. 예, 네. 거의 페북 중독이에요. 제가 보니까 SNS 중독에다가 21건인가를 올렸다면서요. 도파민 터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별말을 다 하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일침을 가하죠. 윤석열 한동훈 묶어서 너네 둘이 늘 이게 검찰 망쳤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긁힌 거예요. 긁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탈영병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입담으로. 대표가 바로 대응했죠. 네. 예. 페이스북에 탈영병 홍준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제가 보니까 많이 긁혔어요. 왜냐면 호칭도 안 붙여. 탈영병 반말하는 거야. 탈영병. 홍- 탈영병 혼종표는 입 좀 다물죠. 예. 그러나 지금 죄송하지만 다들 싸우고 있는데. 예, 홍준표 전 대표를 탈영병이라 생각합니까? 제가 봤을 때 적군이에요. 예, 내지는 이중 스파이. 이미 적군이 탈영한 수준이 아니에요. 네. 탈영은 그냥 아군에서 탈영해서 숨어 있는 사람이고 적으로 넘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 네. 근데 홍준표 전 대표가 제가 이제 이거 페이스북 나오고 나서 요 며칠에 이제 통화를 좀 해보려고 네.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요새는 조금 그 페이스북으로만 이렇게 말하고 싶은가 봐요. 약간 이제 좀 제가 이제 요 며칠 상간에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홍준표 전 시장에 대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타겟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추경호 구속이거든요. 아, 그게 그래요? 일단 떨어져야 입을 본인이 진짜로 그렇게 아니 그 옛날부터 제가 뭐 자세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좀 해보세요.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네. 이게 어떤 아니, 이게 로직인지가. 예. 홍준표 전 대표는 뭘 노리고 있냐면 이제 페이스북 그 글부터 시작해서 밑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 신경전이 좀 둘이 있어요. 사실은 홍준표 전 대표 보면 페이스북 막 쓸 때 내란 뭐 계엄 쓸 때 추경호란 이름을 빼놓지 않아요. 아 그래? 잘 보세요. 예. 빼놓지 않아. 무슨 뭐 누구 윤석열과 그 일파 하더라도 추경호는 꼭 들어가. 진짜로?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런 거예요? 위원정당 시키려고 위원정당 해산. 그래 내가 신당 창당하니까. 위원정당 해산해야 자기에게 길이 생겨요. 오, 지금 그러네. 여기 국민의힘이라는 구태 세력이 알박기를 하고 있거든. 그치. 이걸 판을 깨야 네. 정계 개편이 당연하죠. 가능하다. 어질어질하네 보니까. 네. 이 알박기 한 거를 빨리 이 팀을 용역. 해체하지 네. 않는 한 나에게 기회는 없다. 그렇죠. 용역이 와서 빨리 불도저로 밀어버려야 돼. 그래야 정비 사업 시작하고 내가 거기 뭐 토지 환지 처분해서 내가 땅을 깔든 전월지택을 하든. 예, 근데 그게 안 되면 야 그렇구나. 홍 대표는 설 시장이 없어요. 이 상황으로는 그렇죠. 근데 도저히 거기에 보면 그 집에 윤석열 추경호만 들어있다 생각하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한동훈까지 끼워 넣어. 너도 이 집에 살았잖아 임마. 딴집 차릴 생각하지 말고. 예. 지금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래. 나는 이 재개발에 반대하지 않았다. 나는 반대했다. 나는 이 조합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은 웃기지 마 이 새끼. 너 여기 있었잖아 임마. 너도 거기서 법무장관 했잖아. 그렇죠. 계속 사실이지. 끌어들이죠. 법무장관한 건 아, 왜 이렇게 맞지.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원주민을 밀어내고 재개발을 하려는 거대 사모펀드가 기다리고 있고 뭐 거대 1인 사모펀드인가? 아무튼 있고 이거 여기 뭐야? 원주민들을 사랑의 재개발도 아니고 이거 뭐 네. 증오의 재개발이야. 네, 제가 만평을 하나 그려올게요. 네, 아니, 바깥에 그린데네, 있는 홍준표 그린데. 네, 신도시 지금 재개발 뉴타운 아니, 근데 추진하는 한동훈 홍준표 두 분이 사실 지난번에 대선 이제 그 뭐 기간에도 네, 보면은 경선 때. 정말로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였잖아. 서로 네. 뭐 뭔가 이제 불성사나운. 아웅다웅하는 뭐라고 아, 아주 안 표현을 해야 갔죠. 됩니까?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보였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이제 서사도 스토리도 있다 보니까 둘이 싸우면 재미는 있어. 내가 어. 보니까 지금. 재밌죠. 아니 근데 네. 이정주 기자 얘기가 딱 떨어지는 네. 기사인 게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왜 이렇게 끼냐. 결국에는 위원정당을 민주당이 아니라 그죠? 국민의힘과 홍준표 손으로 아예 위원정당 심판을 해버리고 새 터에서 한번 우리 보수정당 다시 해보자. 그래야 우리에게 기회가 올 수 있다. 당연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사실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 윤어게인 해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그렇죠. 내년에 네. 당장 지방선거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뭐 토탈 뭐 한 7개월 정도 남은 맞아요. 건데 이 정도 되면 서울시장 누가 나갈지 전국의 시도에 누구 내보낼지 이게 전선이 딱 그려져야 되는데 그렇죠. 암흑이거든요. 국민의힘은 암흑이에요. 그리고 내부가 지금 자중질환 아닙니까? 한동훈 뜨니까 또 누굽니까? 장동혁이 또 제어하고 뭐 이런 그쵸. 방식으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중질환 그 자체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이제 페이북을 좀 보다가 제가 그 당사자분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뭐 제가 경고장을 하나 날리는 겁니다. 그 현직 고위 검사가 좋아요를 눌렀더라고. 오 그 게시글에. 현직 고위 그러니까 검사가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제 어쨌든간 이 판국을 다룬 문제기는 한데 그 당사자성이 있으니까 더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좋아요를 누른 걸 보고 이게 경찰에서 만약에 고위 공무원이 이런 글에다가 쉽게 야당 그 대표도 아니죠. 네. 전직 그 대표고 뭔가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다투고 있는 과정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의사 표시를 했다면 징계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방송 보고 취소하는 거 제가 좀 아니야? 말씀드리지만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 좋아요 취소하는 이 거 정도로 아니야? 지금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나온 겁니다. 지금 거다. 보니까 검사들이. 네, 검사들이 예. 지금 네. 아, 이게 실제로 검찰 주변 취재하면 이번이 꽃놀이패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참에 뒤집어서 1년 유예 기간 있잖아요. 수사. 일단 그 정성호부터 잡고 정성호 기소하고 그 다음에 정치인으로 확장해가지고 정권 흔들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남욱에 대해서 남욱이 협조할 뜻이 강하다라는 거잖아요. 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다라고 한 얘기는 이 조작 기소와 관련해서 새로운 수사 상황이 펼쳐지면 저와 저의 지인들은 협조할 뜻이 있다라는 것은 지난 여름에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 어떤 2차 수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극적으로 밝힐 용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이제 상황이 역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수사 검사들이 전부 기소가 맞아요. 되고 네.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근데 예.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남욱이라는 사람도 건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잖아. 이게 맞아요. 왔다 갔다 예. 이렇게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판사가 철새 같은 놈이에요. 물어보잖아요. 철새 같은 예. 맞아요. 놈. 당신이 보니까, 그동안 네. 해왔던 입장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해서 누구냐, 누가 당신한테 그런 그러니까. 얘기를 한 검사가 누구냐 이거를 직접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확인하잖아요. 이실직고하는 건 너무나 이제 다행스러운 건데 네. 그분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 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마치 검찰에서 유도하는 질문에 그 막 호응한 듯한 대답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 입었던 피해들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분명히 자숙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